합시다. 아니요, 이번에 그 빗썸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봤죠? 그거.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이벤트 한대요. 2,000원을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철임아 2,000원 줄게 이런 거야. 이벤트야. 2,000원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줬냐면 이렇게 준 거야. 2,000 BTC. 단위가 바뀐 거야. 그게 무슨 단인데요? 이게 1 BTC에 1억이야 지금. 1 BTC에 1억이야 1억. 근데 2,000원 줘야 되는데 2,000 BTC를 준 거야. 근데 저 받은 사람이 바로 45 BTC를 팔아버린 거야. 받아서 이제 실제 된지 안 된지 확인하려고 팔아버린 거야. 그럼 얼마냐? 45억이지. 근데 이게 몇 명이냐면 692명이 받은 거야. 692명이 받고야 엄청 그 순간 행복했겠지. 와 미쳤나 봐 이러면서. 그래서 45 BTC를 팔았더니 실제로 45억이 입금이 된 거야. 근데 인출하려고 했는데 인출이 안 된 거야. 왜요? 그때 왜냐면 막힌 거지. 인출이 막힌. 그치. 좀만 빨라면.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이때 45억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에 45 BTC까지 팔 수 있대.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겠냐. 매도를 너무 많이 걸어버려가지고 BTC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날 우리나라가 1억인데 8천만 원까지 다운돼 버렸대. 그러니까 없어. 왜 비싸요? 어? 왜 비싸요? 그냥 그걸로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은 그냥 말 그대로 아직도 가상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가상인 거야. 가상인 거야.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땐 가상인 거야. 근데 그걸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암호화폐니까 사실 암호화폐 용도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암호화폐를 쓰게 되면 실제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건 단체전이잖아. 단체전. 아직 시작 안 했을 건데. 합시다. 여기 우리 방정식하고 부등식인데요. 야, 봐봐. 아니, 봐야 돼, 이제. 방정식하고 부등식인데 몇 개 없지? 몇 개 없어. 유형 봐봐. 수능에 우리 그 내신에는 이것보다 유형이 훨씬 더 많아. 근데 유형 몇 개밖에 없어. 몇 개 없지? 왜냐하면 방정식하고 부등식이 이 챕터에서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아니니까 그래.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 우리가 해를 구하는 게 아니야.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거였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여기서 낼 수 있는 건 개수. 자, 근의 개수가 몇 개야를 뭘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하면 음수야. 또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음수든지 양수든지. 그래야 근이 3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경우는 싹 이렇게 돼 있어. 근이 중근을 가져.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이 하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곱이 양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 우리가 다 한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건 극대값 극소값이 부호가 같단 말이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고 얘는 극대값하고 극소값 부호가 다르고 얘는 극대값 곱하 아니 뭐래 발음도 안 돼. 지금 이게 막 올라와서 그러나 봐. 그치? 이게 극값이 0인 거야. 둘 중에 하나는. 그치?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근의 개수를 하다 보니 이게 한정돼 있는 거야. 문제가. 아시겠죠? 부등식 같은 경우 우리는 3차 부등식은 배우질 않아. 2차 부등식까지만 배우는 거지. 알았죠? 근데 이 챕터가 이름이 뭐야? 방정식과 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여기서 내는 건 뭐냐면 최대 최소를 내는데 보통은 이런 거 내는 거야. 이렇게. 보통은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잖아. 그럼 범위 제한을 둬. 여기 범위 제한을 딱 두면서 극소값에서 최소를 갖게끔 문제를 바꿔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는 극대값에서 최대를 갖게끔 그냥 바꿔버려. 이렇게. 만약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위 제한을 두는 거야. 자, 여기보다 클 거야. 얘만 이야기할 거거든. 그럼 여기서 최대값을 가져. 이렇게 내다 보니까
문제를 낼 수 있는 형태가 아주 제한돼 있어. 그러다 보니 이제 유형 자체는 많지 않은데 나오면 어렵긴 해. 왜냐면 유형 자체가 적은데 그럼 반복이 많이 안 될 텐데 나오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을 텐데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속도 가속도는 적분하고 연결해서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을 한번 좀 보시면서 가봅시다. 몇 개 안 되니까 마무리 지어놓고 질문 받으면서 책을 좀 마무리 합시다. 극한 연속은 화요일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할 수 있나? 아닌가? 오늘 좀 하든지 할게요. 봐서. 유형 볼게요. 방정식의 실근이죠.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딱 보시면 개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내가 여기서 너희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나는 어떻게 푼다라고 이야기했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는 k, 이렇게 푼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 항에서 내가 뭘로?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와 and y는 k에 뭘로 한다? 교점으로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식만 완벽하게 그림을 빨리빨리 그릴 수 있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x가 얼마가 될 때냐면 3일 때죠.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니까 y는 k가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근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제일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문제들에서 계속 응용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k가 최대가 되려면 극대값이 정수이면 그 극대값 바로 밑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극대값이 답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이렇게 보시죠. 네, 이 정도 볼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극대값이어도 돼요? 극대값의 정수 아니야? 네. 아, 3개? 3개는 안 되지. 미안해요. 어떡해요?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죠. 아 그냥 네, 사이인데 이제 정수를 갖는 거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요 사이. 근이, 극대값일 땐 근이 2개밖에 안 되니까 극대값 안 되네. 내가 진짜 이렇게 오늘, 와. 아니, 잠을 많이 잤는데 더 피곤한 건 뭐야? 더 아픈 건 뭐야? 그냥 몸이 아픈 건가? 내가 어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엄마랑 하면 좀 이상하냐? 아, 왜? 어머니. 왜죠? 넌 어머님이랑 안 그러잖아. 저희 아빠 할머니한테 어머니라 해요. 진짜요? 와, 나 엄마, 진짜요? 너도 그래? 저 왜요? 너희 아빠가 너희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시냐? 엄마라고 하냐? 어머님, 아버님 이러시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라 하는데 아빠가 진짜? 엄마를 안 불러요. 어머니라요. 근데 저희 엄마는 엄마 아빠라 그러는데 아빠는 아빠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야, 이건 뭐지? 아, 당연히 나도 이제, 할머니한테 엄마라고 하죠. 진짜? 응. 오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는 아버지라 간다고? 난 둘 다 엄마 아빠라 하는데 그냥. 어머니 뭐 이러는 오빠? 그냥 막 계속 흘리는 거야. 아, 흘리는 것 같아? 너희들이 있어서 그런가? 근데 엄마라고 하지 그러니까 않는 것 딱히 같아. 호칭을 하진 않는 거. 아, 뭐라고요? 어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엄마한테. 어머니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치. 보통 나도 그냥 아직은 그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 안 하고. 엄마는 아빠라고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존댓말 쓰고 할머니한테는 반말 쓰고 아, 그래? 할머니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게 다 가정, 엄마는 반말 쓰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아빠라 하면서 존댓말 써. 자, 보겠습니다. 아, 내가 그 이야기 했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니까 명절에 오지 말라는 거야. 명절에 나 광주까지 가야 되잖아. 담양이니까. 멀잖아. 그래서 진짜 오래 걸릴 때는 10시간도 걸렸거든. 차 안에서만. 그래서 내려오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막 내한테 내려오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갈게요. 그랬어.
그랬더니 또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오빠 온댄다 야 이러면서 동생한테는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여동생한테는 그러니까 딸한테는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아들한테는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 안 하셔. 막 오지 말라 그래. 그래서 나한테 막 오지 말라고 계속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오지 말라는 게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가 아니고 와야 되는 거야? 네. 네. 이제 부등식하고 미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유형은 훨씬 더 많아요. 부등식도 마찬가지고 이런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걸 모두 다 그냥 뭉뚱그려서 방정식 부등식 해놔서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 알긴 아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3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 거는 4차 부등식. 4차는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에가 y는 k가 있으면 이 y는 k보다 항상 y는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있는 거야. 어디에서요? 여기 꼭지점에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항상 성립할 수 있는데 이게 3차 부등식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해 주는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하는 범위 제한을 두는 거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쟤가 성립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또한 나는 나눠서 풀어요. 얼마?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만약에 이 마이너스 a가 싫으면 얘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싫으면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등식을 다시 보죠.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이 얼마? y는 마이너스 a라고 따로 보시면 되죠. 그럼 이 3차 부등식이 나올 텐데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중근을 가지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가 3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가 지금 fx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쓴다고 했으니까 이쪽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나의 마이너스 a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a가. 즉, 누구? 극소값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극소값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데 등호가 있으니까 극소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극소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극소값을 구해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죠. 따라서 f'x를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구하면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가 되니까 2가 되겠네요. 여기가 2가 되죠. 왜냐하면 0일 때 극대값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2일 값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여기다 2를 대입하겠죠. 2 대입하면 얼마니 제가? 8, 16, 24 마팔인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되고요. a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있냐?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뭔가 범위가 사입값도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마무리하면 되는데 3차 함수니까 범위 제한이 있고요. 4차 함수는 범위 제한이 없으면 극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또는 극대값을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게 부등식입니다. 딱 요 정도인데요. 이게 부등식하고 방정식에 사용하는 기본이야. 혹시 이제 4점짜리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면 얘네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속도가 속도는 알고 계시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속도하고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그 다음에 길이의 변화율.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뭐의 변화율. 이게 많이 나오는데 다 시간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속도라고 우리가 하고 있을 것 뿐이야. dt분의 dx. 이렇게 하면서 이 녀석이 위치거든? 위치의 변화를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도 다 쓸 수 있는 거야. 나머지도 다 속도의 개념이야. 뭐 고드름의 길이가 늘어나요? 이것도 속도잖아. 어쨌든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인 거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 파동, 파장, 이 물결이 커지는 거 있죠? 이것도 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변화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다 속도로 말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또 뭐도 있죠? 물을 집어넣으면 부피도 변할 수 있잖아. 부피의 변화도 다 속도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딱 하나 위치의 변화만 속도라고 명명을 하고 나머지는 길이의 변화, 넓이의 변화, 부피의 변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해됐죠? 어쨌든 그게 다 dt니까
뭐가 필요한 거지? x에로해서 t에 관한 식이 무조건 만들어지기만 하면 돼. 미분에서는 너희들이 t에 관한 식을 만들거나 또는 주어지거나. 알았죠? 길이의 변화, 넓이의 변화, 부피의 변화는 t에 관한 식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에 관한 거는 다 대부분 다 위치에 관한 건 나와 있습니다, 문장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보면 되고요. 속도가 0일 때는 알고 계셔야 되죠. 최고 높이가 0일 때하고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우리가 속도가 0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운동이 정지할 때도 속도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과 왼쪽으로만 움직이는 걸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너무 방향이 많아지면 방향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 음수, 오른쪽으로 가는 거 양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점 t가 3일 때 속도가 1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주 쉽죠. 그냥 미분하면 끝납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되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다시 넘어가는, 없어. 젠장. 안 되는데.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우리가 뭘 알고 계셔야 되죠? 이게 끝이어가지고. 뭘 알고는 계셔야 되죠? 위에 운동 방향 바뀌고 뭐 속도가 같아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니들이 자꾸 너무 저런 거에 쫄거든. 근데 왜 저게 많이 안 나오냐면 낼 게 많잖아. 그렇죠? 낼 게 많잖아. 그리고 어려운 거에서는 속도 가속도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dt분의 dx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vt라고 보통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dt분의 dl L은 뭐야? 길이의 변화. 고드름 그게 제일 많죠. 길이의 변화. 그 다음에 dt분의 ds 넓이의 변화. 파동 문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 하나 던지면 생기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 맨날 몰라. 파문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 dt분의 ds, dt분의 dv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때 치중할 건 뭐야? 다 여기 있는 이 xt에 치중해야 돼. 도대체 xt가 뭐야? 여기서 lt가 뭐야? 그 다음에 여기서 st가 뭐야? 그 다음에 여기서 vt가 뭐야? 항상 이런 거에 치중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면적을 t에 관한 식으로,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그걸 미분하면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는 게 유형 세 번째까지입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까지 마무리 하시고요. 우리 너무 놀면 그러니까. 왜냐면 또 화요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해놓을게요. 알았죠?